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풍성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저희랑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고민되시는 종목 있으시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아니면 문자샵 2034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또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예.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HMM이요. 아, 또 오늘 마침 핫했던 종목을 들고 계시네요. HMM 네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8,000원이고 비중은 20%요. 아, 28,000원이요? 그럼 네네, 좀 오래 오래됐어요. 들고 계셨나 봐요. 네네. 아, 혹시 좀 고민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이너스가 깊으니까 이제 조금 더 사야 되는지 아니면은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네, 조금 상담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아, 비중을 오히려 더 실어야 하는지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지 한번 네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HMM 최근에 또 주가 괜찮았는데 과연 더 갈 수 있을지 세 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세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 그리고 부정 한 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갈림길에 서서 좀 고민이신 것 같은데 비중 확대도 좀 괜찮은 전략일까요? 저는 일단은 비중 확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비중 확대는 지금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최근에 지금 분위기가 해운주 쪽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 탄력은 저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까지는 조금 무리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비중 확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일단 지금 분위기 자체로 봤을 때는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일단 처음에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는 저도 살짝 더 부정적인 쪽이 좀 많기는 했었지만 지금 분위기상 봤을 때는 아직은 좀 홀딩하고 더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긍정 의견을 드렸는데 다만 지금 매수가가 28,000원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는 무조건 이 이상의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살짝 저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추가적인 탄력은 가능하겠지만 추가적인 탄력이 나왔을 때 이제 해운주들의 분위기를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단 저는 5일선 이탈하지 않는 부분에서 18,00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보유하고 보셔도 되는데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제가 긍정 의견을 드리긴 했지만 비중 축소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더 추가 여력이 있어 보여서 긍정의 의견을 드렸고요. 저는 일단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했을 때는 해운주들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 더 탄력이 나왔을 경우에 그때 비중을 축소하시고 나머지는 좀 더 홀딩하시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운주 좀 시세를 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홀딩은 괜찮지만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화진 과장님은 반대로 또 부정을 주셨는데 뭐 해운주가 또 최근에 추세가 또 괜찮았잖아요. 뭐 추세가 꺾이지 않을지도 걱정이신 것 같은데 뭔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HMM이 제일 잘 갔을 때가 51,000원입니다. 그때가 사실 지금 HM이 실적이 21년도가 13조, 그리고 22년도가 18조인데, 작년 실적이 8조입니다. 그만큼 코로나 때 워낙 이제 이런 해운주 관련주들이 워낙 이제 코로나 때 많은 운임들이 많이 나왔었고, 운임 가격이 급등을 했다 보니까 그만큼 매출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그 이유는 수에즈 운하나 이번 호르무즈 해협, 물론 이번에 뭐 인수 효과도 충분히 향후에 시너지가 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 최근에 머스크도 최근에 그 관련된 수혜주 쪽에 운항을 재개되는 모습이 나왔었고, 요게 운임 가격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저는 올라설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000원, 물론 단기적인 지금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추가적인 매수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글쎄요, 차라리 다른 대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많이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HM이 예전에 18조를 벌었던 2021년, 22년 그 시기가 워낙 호황기 때 한번 겪어봤던 사람들은 HM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만큼의 호황기는 생각보다 쉽게는 저는 오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HM이나 이런 해운주에 관련된 매력이 과연 그 정도로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정을 드렸습니다. 네, HMM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두 번째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요. 네, 매수가랑 32만 비중은요? 2천 원. 네. 32만 2천 원에 비중은 37%인데요. 아, 32만 원대면 몇 년 좀 들고 계신 거네요? 네. 아, 좀 추가 매수를 좀 하신 건가요? 아니, 추가 매수는 한 번도 안 해서 아. 이번에 좀 해서 단가를 한 26만 원 정도로 낮추는 게 어떨까 해서요. 아, 그러면 뭐 혹시 손절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좀 하고 계실까요? 손절은 안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게 괜찮을지 한번 세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현대모비스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이번에도 긍정 두 분, 그리고 과장님은 또 부정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일단은 과장님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뭐 추가 매수를 지양해라 이런 의견이신지 아니면 현대모비스 자체적으로 좀 주가에 대해서 부정을 주신 건지. 일단 매수가가 32만 원이네요. 지금 물론 북미 전기차 시장, 현대 기아차 이제 비중이 좀 높기도 하고, 근데 현대 기아차가 북미 시장 진출하게 되면서 나왔던 하나 중에 하나가 GMP 시설 중에 대부분 이제 1차 티어 밴드 쪽에 물량들을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현대모비스가 100% 현대 기아차 걸 가져갔었는데 최근에 화신 쪽에서도 넘어주고 그만큼 다른 중소기업 쪽으로 물량들이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현대모비스가 예전처럼 그런 기대감이 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화신이나 SL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관련된 북미 관련 뭐 엘리바마나 조지아 쪽에 대한 공장이 수혜 좀 받는 부분도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더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북미 쪽 시장이 좋아진다 아니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어느 정도 크게 개선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전장 사업 같은 경우가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매수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생각보다 그에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좀 아쉬운 결과가 아닌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다리신다고 하신다라면은 충분히 현대모비스가 사실 잘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기다려 보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는 지금 올해 자체가 금리 인하 시기, 결국에는 자동차에 대한 할부 금리 자체가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구매 속도가 빨리 올라간다. 그러면 자동차가 생각보다 출하량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관련 전장 산업도 본격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번 기다려 보셔도 좀 되지 않을까 싶지만은 조금 시간은 좀 충분히 많이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좀 밀리고 있기는 한데 그럼 긍정 의견을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또 오늘 장마감하고 나서 4시쯤에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현대차 그룹이 연간 100만 대 규모의 차세대 HEV 배터리 입찰에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긍정을 좀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좀 긍정을 드렸고요. 아, 일단 이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전기차랑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내연기관차에다가 좀 전기차의 성향을 같이 섞어가지고 만드는 게 하이브리드인데 어쨌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 흐름 자체는 좀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절하실 생각이 없다라고 하셨고 비중 확대도 고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주식에 저는 좀 진심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비중 확대를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비중 확대하는 시기가 지금 시장 자체가 매우 좀 불안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좀 지수 자체가 좀 반등이 나와줘야 그때 저는 추가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지금 과거에 10월 달에 20만 7천 원 부근을 지지를 받고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추세 자체가 지금 뭐 거의 뭐 큰 박스권에서 좀 놀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저점을 지금 높여가고는 있지만 여기서 저점이 낮아지는지 아니면은 저점을 안 낮추고 다시 올려치는지 이거를 좀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비중 확대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보시면은 이 18만 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다가 저점이 한번 무너졌거든요. 무너지고 나서 다시 저점을 높이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확실하게 추세를 돌려서 정배열로 올라타는지 이것까지 확인하시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 기다리셨던 만큼 그리고 충분히 저는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때 비중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 확대하신 이후에는 상단가 부분까지 왔을 때 꼭 추가 매수했던 비중을 덜어내셔서 좀 리스크를 감소하시면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현대모비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잘 기억하시면서 현명한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세 번째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아,
JYP 엔터. 아, JYP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96,700원에 20%예요. 96,700원대면은 저점에서 좀 잘 잡으셨네요. 예, 바닥에서 올라올 때 잡았어요. 네, 지금 수익권이신데 그러면 네. 뭐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가 고민되실까요? 저는 한 13만 원까지는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갈 수 있을란가? 네, 알겠습니다. JYP에 대한 전망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세 분 통해서 네네. 들어보도록 하죠.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긍정 두 분의 이번에는 본부장님이 부정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지금 수익권이시긴 한데 어디까지 좀 보실 수 있을지 고민 좀 해결해 주시겠어요? 결국에는 올해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4분기 때는 뭐 콘서트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일단은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배 이상의 앨범을 출시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신인 아티스트도 한 3팀 정도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일본 돔 투어가 지금 뭐 니쥬나 아니면은 세븐틴 그리고 스트레이키즈와 같은 여러 이제 그룹을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JYP는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충분히 더 향상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새로운 실험군이긴 하지만은 이제 V차와 같은 이 글로벌 오디션 투어로 했던 새로운 그런 해외 그룹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이제 K-팝을 타겟으로 했던 우리나라 이제 프로듀싱 자체가 이제 글로벌 시장을 좀 나아가고 있는 초기 단계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JYP를 뿐만 아니라 아니면은 SM이나 하이브와 같은 종목군들도 좀 덩달아 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론 시장에 대한 눈높이는 있습니다. 뭐 신인이 나오거나 아니면 컴백을 했는데 뭐 빌보드 100에는 어느 정도 무조건 들어가야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그 이상의 컨셉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5세대가 되고 새로운 6세대를 준비하는 아이돌 시즌에서는 충분히 지금 뭐 세븐틴이나 스트레이키즈와 같은 이런 그룹들이 본격적으로 올해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JYP는 제가 볼 때는 하이브보다는 JYP가 오히려 큰 매력이 있지 않을까. 결국은 앨범이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MD 굿즈 판매가 생각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 조금 관점에 조금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JYP 엔터까지 종목 상담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순서로는 스피드 문자 상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문자가 왔을지 권재현 아나운서와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2376번님께서 LNF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로 9%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시청자님 매수가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아직은 손실이십니다. 잠시 후에 진단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4262번님께서는 GI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계십니다. 2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오늘 무증 뉴스에 풀매수했다가 물렸어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100% 무상 증자 이슈가 있었는데 우리 시청자님 오늘 들어가셨다가 아주 콱 물리셨습니다. 잠시 후에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6516번님께서는 STI 가지고 계십니다. HBM 관련주인데요. 29,900원에 10%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121선도 깨져서 걱정입니다. 추세가 깨진 걸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어제 급락이 나왔죠. 우리 시청자님 너무 걱정되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5705번님께서는 스톤 브릿지 벤처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비중이 100%나 됩니다. 사실 시가총액이 1,000억 원가량 되는 종목인데 왜 100%를 들어가신 건지도 궁금한데 지금 바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드 상담은 이지은 대표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LNF 같은 경우에 28만 원의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물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계속 보유하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 뭐 업황에 대한 둔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은 있으시겠지만 지금 테슬라랑 4680 원통형 배터리의 이런 수익이 이제 하반기 때부터는 일어날 수가 있고,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좀 상반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기대를 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LNF 같은 경우에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탄력을 받으면 워낙 탄력성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시면 28만 원까지는 그래도 무리 없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좀 호흡을 길게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진하이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구간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세대 면역 항암제 이슈로 해서 JP모건 헬스케어에 초청을 또 받았습니다. 여기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빅파마들을 만나서 새로운 네트워킹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알레르기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했을 땐 지금 매수하신 매수가는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모멘텀을 오히려 좀 더 초점을 맞추시면은 단기적으로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STI를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요. 일단은 지금 121선이 깨진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다행히 매수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그 HBM 관련된 이제 장비 쪽으로도 좀 엮여 있는 소식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다른 종목들 비해서 좀 부각이 좀 덜 된 것 같고, 일단 저는 지금은 보유하는 의견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더 많이 밀렸을 때 나는 좀 기다리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26,000원 이탈하시면은 정리하시는 게 오히려 나으실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한미반도체라던가 HBM 관련돼서 이슈를 엮였던 종목들은 대부분 좀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STI도 같은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상반기에 반도체 관련주 괜찮을 거고, 뭐 HBM, 온디바이스, AI, CXL 저는 다 괜찮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보유하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무중 때문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데, 무중이 1대1이더라고요. 그렇게 무중으로서 파격적인 것도 아니고 또 비중 100%를 들어가신 부분은 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종목은 AI라든지 신약 개발하는 회사,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펀딩이 또 2개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쪽으로 오히려 포커스를 맞춰서 매수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100%예요. 근데 최근 이슈 뭐 AI라든지 신약 쪽 회사에 대한 투자가 또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한 번의 탄력은 더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무중만 보시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 번에 탄력이 나왔을 때, 요즘 무중 한다고 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탄력 나왔을 때 저는 빠져나오시는 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